안녕하십니까. 한국 IDC 김경민입니다. 애플리케이션 현대화, 아직은 조금 이르다고 생각하는 기업들도 있을 듯한데요. 그럼 오늘 국내 앱 현대화 시장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그리고 기업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젠다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동향, 전망, 그리고 기업들의 필요 요건 순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앱 현대화는 리호스트에서부터 리플레이스까지 이렇게 6가지 기법으로 주로 구현이 됩니다. 리호스트, 즉 리프트 앤 시프트를 앱 현대화로 볼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많은 상태여서 오늘 앞으로 보여드릴 시장 전망에서 리호스트는 제외하겠습니다. 리호스트, 그리고 플랫폼 재구성, 그리고 부분적 리팩토링, 이 위의 3가지는 복잡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온프레미스 비용 절감과 애플리케이션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기반 마련이 이점입니다. 아래 3가지는 즉 아키텍처링을 통한 전면적인 리팩토링,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을 다시 쓰는 리라이트, 그리고 교체하는 리플레이스는 복잡성은 상대적으로 높지만 단순히 온프레미스의 비용 절감이나 애플리케이션 단의 혁신뿐 아니라 비즈니스와 IT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기업 전반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반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국내 앱 현대화는 이런 6가지 기법을 다양하게 활용하면서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앱 현대화를 구현하기 위해 국내 기업들은 다양한 사업을 구동하고 있는데요. 인프라를 현대화하고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진행하고 또 메인프레임 솔루션을 현대화하는 과정에서 앱 현대화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혹은 앱 현대화만을 목적으로 해서 애플리케이션을 재구축하거나 새로운 버전으로 아예 업그레이드하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에서 보시면 IDC는 최근 금융, 제조, 공공, 유통, 통신 서비스 등 전 산업을 아울러서 국내 127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앱 현대화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은 인프라 현대화를 통해서 앱 현대화를 추진한다는 응답이 50.4%로 절반이 넘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현대화만이 목적이 아니라 인프라를, 그러니까 주로 클라우드가 되겠죠. 클라우드 기반으로 인프라를 현대화하는 과정에서 현대화된 인프라의 효용가치 증대를 위해 앱 현대화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앱 현대화 진행이 어디까지 되었느냐라는 질문,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되는데요. 기업 애플리케이션 포트폴리오에서 20% 정도 현대화가 진행되었다라는 응답이 47.2%로 가장 많았고 40% 이상은 17.3%로 아직은 저조한 상태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럼 앱 현대화 구현은 어떨까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국내 앱 현대화는 아직 인프라 단 효용가치 증대를 위한 방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복잡성이 높다는 리플레이스, 즉 앱 교체가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는 기법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물론 SAP 하나 마이그레이션 사업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보다도 현대화된 인프라의 효용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기업들은 복잡한 아키텍처링을 통한 리팩토링보다 아예 애플리케이션을 교체해버리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결국 IT를 통한 비즈니스의 민첩성 향상을 본연의 목적에 두고 아키텍처 설계부터 다시 하는 리팩토링이나 리라이트는 상대적으로 적용이 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은 이제 막 도입 단계로 아직은 성숙도가 낮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국내 시장은 어떻게 성장할까요? 그럼 먼저 시장 성장 동인과 저해 요인을 살펴보면 동인은 위에 차트를 보시면 됩니다. 우선 앞서도 한 번씩 언급드렸던 DX,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의 인프라 현대화도 당연히 앱 현대화 시장 성장 도민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여기에 있습니다. 기업들이 앱 현대화 추진 목표라고 얘기한 부분에서 뽑아볼 수 있었는데요. 가장 높은 응답은 프로세스 통합 지원 강화지만 그 다음으로 높은 응답을 나타낸 것이 조직의 유연성, 민첩성, 리질리언시,
경쟁력 그리고 고객 경험 강화입니다. 즉, 앱현대화가 IT의 민첩성 향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기업 전반의 민첩성, 회복 탄력성, 그리고 더 나아가 경쟁력까지 포괄하는 비즈니스 가치 창출의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 성장 동인 굉장히 좋네요. 그럼 당연히 저의 요인도 있겠죠. 예, 같은 설문조사에서 몇 가지 측면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앱현대화 계획이 없는 이유, 그리고 진행 시 어려움이 무엇이었는지 종합해서 보면 첫 번째, 아직은 앱현대화가 기술력이 부족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앱현대화라는 것이 앱을 서비스 단위로 쪼개기 위해 비즈니스의 이해가 필요한데 그러려면 다양한 비즈니스 부서와 IT의 협력이 필수죠. 그런데 여전히 국내 기업들은 각 비즈니스 서비스 관련 조직 간의 소통의 문제, 즉 사일로가 존재한다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앱현대화를 통해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 ROI 문제로 이어지는 것이고요. 드디어 전개 방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 드라이버와 이니비터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얽히는 과정에서 국내 기업들은 앱현대화 진행률에 대한 질문에서 20%가 초과한다는 응답이 현재 33.9%에서 3년 이후 55.1%로 절반이 넘었습니다. 지금은 클라우드 기반으로 현대화되고 있는 인프라의 효용가치 증대를 위한 작업에 머물고 있지만 향후에는 비즈니스 민첩성과 회복 탄력성을 위한 실질적인 방향으로 방안으로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아래 차트는 산업 부분입니다. 산업별로 주목할 부분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산업으로 평가되는 금융산업이 디지털 금융의 도전 속에서 3년 후에 앱현대화를 전혀 진행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0%라는 것입니다. 유통도 이것은 마찬가지인데요. 코비드-19으로 인해 파괴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 이 유통산업도 0% 비중이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시장이나 기업들의 수요 움직임을 통해 국내 앱현대화 시장은 2025년까지 향후 5년간 CAGR 12.8%로 두 자리 성장세를 계속해서 나타내면서 2조 6천억 원 규모로 기록할 전망입니다. 여기에는 클라우드 인프라로 대변되는 하드웨어, 그리고 컨테이너나 데브옵스 솔루션 같은 앱현대화 구현을 위한 각종 툴로 구성된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작업을 가능하게 하고 구축된 시스템을 운영하는 프로페셔널 그리고 매니지드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단 하드웨어는 클라우드 수요가 급증하면서 향후 5년간 두 자릿수를 계속해서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상대적으로 서비스는 한 자릿수의 낮은 성장세가 예상되긴 합니다. 그러나 성장 추이를 보면 하드웨어는 2022년 이후 하향세로 접어들 것으로 보이고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는 계속해서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서 서비스 시장이 소프트웨어의 2배 이상 규모가 크다는 것을 감안해 볼 때 볼륨 측면에서 시장을 견조하게 지탱하는 것은 서비스 시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비즈니스 민첩성,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주요 움직임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이는 앱현대화를 위해서 그럼 기업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또 사업 추진에 있어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선 그 문제의 요인을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으로 나눠봤습니다. 내부적 요인으로 기업들이 꼽은 5가지는 지금 보시는 왼쪽 차트와 같습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두 가지, 부족과 부재입니다. 즉 기술 전문성의 부족, 비즈니스와 IT 간의 소통 부족, 그리고 전략과 문화의 부재입니다. 여기엔 당연히 예산 문제도 결부되어 있는 거고요. 외부적 요인은 실제로 기업들이 외부 사업자와 앱현대화를 진행하면서 겪은 어려움에서 뽑아온 것인데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앱현대화 구현 파트너로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IT 서비스 사업자와 CSP들과 작업하면서 직면한 어려움 중 탑3를 정리한 것입니다. 여기서 키워드도 역시 기술 부족과 기업 비즈니스 이해 부족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기술 파트너를 선택해야 할까요? 첫 번째, 기술 전문성 측면에서는 기업 IT 시스템의 복잡성이 더욱 높아지는 상황에서 프라이빗에서 하이브리드, 멀티클라우드까지 그리고 그 안에 VM, 컨테이너 그리고 VM 위에 올라가는 컨테이너 등 다양한 플랫폼에 대한 기술 역량을 확보한 사업자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비용 부분. 이 비용 부분은 사실 IT 비용 효율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IT가 해결하게 확보한 예산이 적정한가에 대한 문제인데 결국 앱 현대화를 통해 명확한 비즈니스 가치 창출을 제시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전략과 문화 부분에서는 앱 현대화가 IT와 비즈니스를 관통하는 문제인 만큼 양쪽의 인터프리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자를 찾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이러한 앱 현대화 사업자를 선택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이번 설문조사에서 나타낸 사업자 선호도 결과 공유해 보겠습니다. 사업자 선택 시 고려사항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한 요건 6가지로 사업자 그룹별 평가를 분석해 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왼쪽 차트입니다.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이는 IT 서비스 사업자와 CSP는 각각 고객 비즈니스의 이해와 클라우드 전문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앱 현대화 경험 부분에서 두 그룹 모두 다른 그룹보다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 차트와는 별개로 실제로 앱 현대화 사업을 진행해 본 사업자에 대한 질문에서 IT 사업자 그룹에서는 LG CNS가, CSP에서는 AWS가 가장 많은 경험을 해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전달드린 내용이 앞으로 앱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